다음으로는 베이즈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즈 규칙은 확률론적 추론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머신러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통계적 모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베이즈 규칙 같은 경우에는 관찰된 데이터 y가 주어졌을 때 알려지지 않은 또는 숨겨진 양 h의 가능한 값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라는 것을 관측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근원이 되는 h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y가 관측됐을 때의 h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주어졌을 때 h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수식이 되겠고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세 개의 확률 분포의 곱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PH라고 부르는 것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통 프라이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분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는 관측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요. 라이클리후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H가 있을 때 Y가 관측된 그런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측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모에 있는 이제 py는 marginal likelihood라고 부르고요. y 자체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사실 이 밑에 있는 분모는 사실 y 자체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무시를 하거나 상수 처리를 해버리고요. 위에 분자에 있는 이 두 개의 곱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얘는 포스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는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의 곱셈과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프라이어는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포스테리어는 여기에 있는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의 곱셈으로 비례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포스테리어는 그래서 우리가 h에 대한 추정한 값이 되겠고요. 프라이어는 이미 h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값이 되겠고 라이클리우드는 h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해서 관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우드는 y의 관측 값이 되겠고요. 프라이어는 h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되겠고 포스테리어는 그래서 h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h에 대한 사전 지식과 y에 대해 관측치를 곱한 것이 h의 확률 분포랑 비한다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과 바이올린 플롯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즈 이론, 베이즈 규칙에 대해서 실제 적용 예시로 코비드, 즉 코로나 테스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H는 감염 여부가 되겠고요.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되겠고 Y는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염되었는지 여부가 이제 보고 싶은 포스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테스트가 관측된 Y의 분포가 이제 관측된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H가 1인 것은 우리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H가 0인 것은 감염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H는 바이너리 이산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이산 분포인데요. y가 1일 때는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었다라는 사건이 되겠고 y가 0일 때는 음성이었다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스트의 신뢰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의 신뢰성을 판별을 합니다. 일단 민감도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sensitivity라고 부르게 되겠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감염이 되었는데 이 그 테스트 결과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떤 이 감염 키트의 그 제조사에서 이제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얘를 이제 감염 키트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통계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80.5%라고 이제 제조사에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한 이제 스페시피시티라는 특이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감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감염이 안 됐다라고 나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97.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전 확률, 그러니까 프라이어로 우리가 H라는 것에 사전 지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상태에 이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코로나가 이제 100만 명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PH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0.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00만 명 서울 시민 중에 100만 명이 이미 코로나의 현재 지금 상태에 걸려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베이즈 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봤었던 그 트루스 테이블과 옵저베이션 테이블을 바탕으로 이 0.975랑 0.875를 바탕으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염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측 키트가 감염 안 되어 있다,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스페시피시티랑 센시티비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 합이 1인 테이블을 이렇게 합이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합이 1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이즈 규칙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이라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내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몇이 될까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죠. 키트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그 정보를 이제 봤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베이즈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양성이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양성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pH equal 1 바 py equal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는 베이즈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프라이어가 여기 있죠. 프라이어는 0.1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코로나 감염률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얘가 라이클리우드입니다. 라이클리우드는 실제로 코로나 키트 만든 회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를 들어 1000명 정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그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키트가 걸렸다라고 판별을 하는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87.5%라고 이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자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모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전체 확률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분자 값을 분모로 둡니다. 그래서 h가 0일 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y가 1로 관측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h가 1일 때, 그러니까 y가 1일 때 h가 1일 확률 이것과 그리고 또 다시 알고 싶은 것은 h0, y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걸렸다라고 테스트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실제로 걸렸을 확률과 안 걸렸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하는 분자 수식 얘를 이제 합을 분모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합을 1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합을 우리가 두 개의 합을 냈을 때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두는 이 분모는 이 각각 분자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보이죠? 네, 분자에 있는 얘 값이랑 이제 다른 h가 0일 때 분자의 값을 이렇게 더해서 분모로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라이클리우드의 프라이어를 곱셈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 분모는 이제 이렇게 얘를 둔 거, 그러니까 h가 1일 때랑 h가 0일 때를 이렇게 둬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의 결과의 정확도가 87.5%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를 걸렸을 확률은 7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정확도가 95%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코로나를 걸릴 확률이 95%가 아니라요. 그 테스트의 정확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코로나를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걔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의 확률이 95%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나타내진 않죠. 얘랑 얘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테스트의 결과가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양성일 확률과 그리고 양성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으로 잘 판단할 확률 이 두 개는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의 정확도라는 것은 보통 위에 거를 말을 합니다. 위에 거를 이제 말을 해서 테스트의 정확도가 95%다라는 것은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많이 모아놓고 테스트를 시켜봤을 때 실제로 검사를 시켰을 때 양성이다라고 나오는 확률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은 서로 다르게 되겠고요. 이렇게 베이즈 룰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도가 87.5%의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을 때 베이즈 룰을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79.5%의 확률로 코로나에 걸렸구나라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음성일 확률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일 확률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코로나가 걸렸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베이즈 룰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1.4%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키트를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약 79% 그리고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1.4%의 확률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키트의 정확도가 이제 87%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키트로 얘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13%의 확률로 걸렸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베이즈 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1.4%의 확률로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안 걸렸을 확률은 무려 99%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26%라고도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베이스 레이트를 1%로 즉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1000만 명 중에 10만 명만 걸렸다라고 이제 프라이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1을 우리가 0.01로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요. 실제로 걸렸을 확률은 2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확률 계산을 해봤을 때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26%밖에 걸릴 확률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약간 직관과 좀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베이즈 룰을 적용을 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약간 그 잘 안 걸리는 질병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만 양성받았을 때에는 양성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양성이 한 번 나오는 것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그 병이다라고 진단을 보통 안 내리고요. 3번 정도 서로 다른 테스트를 해봤을 때 모두 다 양성이라고 판단됐을 때만 양성일 것이다라고 이제 실제 의학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베이즈 룰을 적용했을 때 프라이어가 굉장히 낮은 경우, 즉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양성일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10만 명이 있는
인구,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10만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이때 이 10만 명 중에 특정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1000명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코로나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인데 이제 그 도시에 10만 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00명이 감염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1000명 중에서 그 875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2,40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00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테스트 정확도를 이용을 하면은 테스트 정확도가 이제 87.5%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1000명에 감염된 환자는 87.5%로 이렇게 정확도로 매기지만 우리가 안 감염된 사람들, 즉 이제 안 감염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트루스가 0인데 옵저베이션이 1이 나오는 경우도 2.5%나 됩니다. 2.5%나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99,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0.025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2,400명 정도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 3,000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걸린 사람들은 87.5명, 80.5%, 그러니까 875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걸린 사람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26%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문 질병에 대해서는 테스트 결과가 한 번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양성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굉장히 드문 질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 판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다른 테스트를 한 3번 정도 해보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가 모두 양성일 때에만 양성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즈룰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설명을 못했는데 프라이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일 확률이 26%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원래 그 이전에 프라이어가 pH equal 1이 그 이전이 0.01이다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즉 1%의 확률로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근데 우리가 한 번 테스트를 해봐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봤더니 26%이다, 0.26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더 검사를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제는 얘를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된 포스테리어를 다시 프라이어로 계산을 해서 다음번 검사에 프라이어로 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할 때마다 프라이어를 갱신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서 3번 정도 검사를 마치게 되면은 이 프라이어가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가 3번 정도 검사를 마치게 되면은 모두 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뭐 99%의 확률로 양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갱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 단계 검사의 결과 포스테리어를 그 다음 검사의 프라이어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3번 정도 검사를 하면은 포스테리어 양성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즈 규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적용인 몬티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문제일 텐데요. 몬티홀 문제는 게임 쇼로에서 유래가 됐는데 일단 3개의 문이 있습니다. 3개의 문의 앞에는 번호가 써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들 중 하나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들 중에서 한 개의 문에만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슈퍼카가 이제 뒤에 문들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번, 2번, 3번 중에 그 이제 경품을 타기 위해서 그 문들 중 하나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근데 바로 열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선택만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있는데요. 네, 사회자가 있는데 그 사회자는 어느 문 뒤에 상품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번을 선택을 했을 때 상품이 2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번에 있을 수도 있고 3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번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사회자는 1번 문을 엽니다. 그래서 1번 문이 열어서 이 안에 이 뒤에 상품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1번 뒤에 상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자는 3번 문을 열어서 상품이 사실 3번 뒤에는 없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만약에 2번 뒤에 실제로 상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자는 1번이나 3번 아무거나 열어서 상품이 여기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한 개의 문을 오픈을 하고요. 선택한 이후에 상품이 없는 방을 한 개를 오픈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몬티올 문제는 이렇게 최종 선택을 할 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최초에 선택한 문으로 할지 혹은 한번 바꾸는 게 좋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그냥 판단을 해보면은 결국 2분의 1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 한 개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상품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두 개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두 개 중 하나에 상품이 있으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선택을 바꾸는 게 이제 훨씬 더 2배 확률로 더 상품을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직관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문이 닫혀 있고 그 둘 중 하나의 확률이 있는데 근데 사실 바꾸는 게 66%의 확률로 상품을 타갈 확률이 있고요. 안 바꾸는 게 33%의 확률로 상품을 타갈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냐면요. 베이즈 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몬티올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 선택이 1번 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번 문을 선택을 했을 때 바꾸면 좋은지 안 바꾸면 좋은지를 표로서 나타낸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1번 문 뒤에 상품이 있었을 때에는 안 바꾸면 이기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2번 문 뒤에 상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3번 문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2번 문으로 바꾸면 이기게 되고 안 바꾸면 지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3번 뒤에 상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번 문이 열려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3번 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문을 바꾸는 전략을 했을 때에는 3번 중에 2번의 확률로 이기고 바꾸지 않았을 때는 3번 중에 1번의 확률로 이겨서 우리가 바꾸는 선택이 66%, 안 바꾸는 게 33%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되게 직관과 맞지 않는데요. 지금 닫혀 있는 문이 두 개고 둘 중에 하나가 상품이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은 확률 아니야? 2분의 1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2배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 정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몬티올 문제를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를 실제 상품이 I번 문제에 있다라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H1에 대한 확률, H2에 대한 확률, H3에 대한 확률, 즉 이제 어디에 상품이 있는지가 모두 다 이제 3분의 1 확률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1번 문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번이나 2번 문은 열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문을 연 번호를 우리가 y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문을 연 번호를 y라고 둘 때 우리가 각각에 대한 확률을 y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1번 문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그 상품이 1번 문 뒤에 있었고 그때 사회자가 2번 문을 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번 문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 2번, 3번 그 문 둘 중에서 사회자가 하나를 열어야 되는데 사회자는 아무거나 열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을 열 확률은 2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3번 문을 열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번 문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상품이 2번 문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자는 무조건 3번 문을 열어야 되겠죠. 2번 문을 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3번 뒤에 상품이 있으면 사회자는 무조건 2번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베이지 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1번 문을 선택했을 때 1번 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자가 3번 문을 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자가 3번 문을 열었을 때 H1과 H2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H1 바 Y3은 여기에다가 이제 H1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PH1은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PY 이퀄 3도 우리가 분모로 이제 다 얘네들의 합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H1 바 Y 이퀄 3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뭐랑 비례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랑 비례한다라고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2에 대한 것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프라이어에다가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얘를 그러니까 P, Y 이퀄 3바 H2는 우리가 앞서 계산했을 때 1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1 곱하기 3분의 1이랑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 Y 이퀄 3 바 H3은 사실은 0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H3에 대한 확률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분모로 놓고 다 덧셈을 시킬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0 얘를 분모로 놓고 실제로 1번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 2번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은 분자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번 뒤에 있을 확률은 이 분자로 1 곱하기 3분의 1을 두면 되겠죠. 그때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자가 3번 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H1 즉 1번 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2번 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자가 딱 한 개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열지 않은 문에 그 연 문에 대한 확률이 덧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1, 2, 3번 문 뒤에 있을 상품의 확률이 모두 다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진행자가 한 개의 문을 열었을 때 열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문 하나의 연 문에 대한 확률이 덧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몬티올이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100만 개다. 100만 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이 100만 개인데요. 그 100만 개 중 하나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번 문을 선택했다 라고 해봅시다. 1번 문을 딱 선택을 했는데 사실 1번 문을 선택했을 때 맞출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1번 문을 우리가 선택한 이후에 사회자가 나머지 99만 9998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과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 1번 문과 3번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안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꾸는 게 이제 이만큼 더 좋죠. 이 99만 배만큼 더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문을 안 열고 우리가 최초의 선택이 1번 문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문을 다 열었다. 100만 개 정도 되는 이 99만 9,998개의 문을 나머지 문을 다 열었다라고 했을 때 3번 문에 있을 확률이 100만 분의 99만 9999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몬티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꾸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